이제 첫 전투는 고려의 이제 지휘관이었던 임간이 군대를 이끌고 천리장성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직접 한번 여진족이랑 싸워봤는데 그냥 처참히 깨지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앙 개경에서 올라와서 합류한 중앙군 총사령관이었던 우리 윤관 들어봤죠? 윤관 장수가 이제 같이 모여서 항전을 하는데 첫 번째 성이 그냥 개 털려요. 탈탈탈탈 털리고 부르르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성으로 도망을 가는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은 두 번째 성으로 보통 뒷문으로 해서 도망가는 게 국룰인데 이 두 번째 성의 성주가 적군이 너무 무서워서 성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총사령관인 임관이랑 중앙군 총사령관인 윤관이 있는데 지금 둘 다 같이 있는데 성문을 안 열어주는 거 너무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이제 고려 군대가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이때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임간 총지휘관한테 와가지고 저기 저한테 이 말 한 자루나 무기 하나만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은 말이랑 무기도 없는 진짜 훈련병만도 못한 애가 와가지고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고 자기한테 총을 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인간이 지금 어쩌겠어. 지금 위에서는 쳐들어오지 밑에서는 성문 안 열어주지 급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어떻게 해봐라 하고 줬는데 얘가 갑자기 말 타고 갑자기 뛰어 들어가더니 적장 목을 베고 고려군 포로 2명을 데리고 돌아오는 거야. 적진에 혼자 가서. 그래가지고 뭐지? 이렇게 되니까 고려군이랑 여진족의 기세가 바뀌면서 여진족이 도망가려는 채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려군이 이제 이때를 틈타서 기습 공격을 이제 추격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아까 그 청년이랑 이제 옆에 있던 사람이랑 같이 해갖고 화살을 쏴가지고 적장 2명을 더 잘라버립니다. 죽여버려. 그렇게 되니까 기세가 완전 바뀌어가지고 여진족 잔당 이제 다 쫓아내고 다 죽이고 두 번째 성으로 입성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말을 달라고 했었던 그 청년이 바로 척준경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성문으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전쟁 전체에서 이긴 게 아니라 그냥 그 전투에서 끝에가 좋았던 거지 지금 여진족이랑 상황이 유리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윤관이 뭐 교과서에서는 뭐 잘 나가더만 족밥이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 일단 여진족 군대랑 고려군 군대랑 기본적인 베이스 차이가 있어요. 이 여진족 완안부 애들은 여진족을 통합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고 실전으로 어느 정도 중무장 되어 있는 약간 고급 훈련된 부대라고 하면은 고려 군대는 농번기에 농사 짓다가 끌려온 애들이란 말이에요.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왜? 거란족이 지금 멸망한 건 아니지. 거란족을 우리가 물리치고 여진족이 쳐들어올 때까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정확히는 한 80년 정도 걸렸는데 80 몇 년 정도 걸렸는데 그때 싸웠던 사람들 지금 살아있냐고. 살아있어봤자 지금 자기 척추 가누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은 없고 실전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농사 짓다가 끌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고려가 형세가 유리한 게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여진족이 화친을 제의하면서 야 니네가 데려갔던 포로 다 내놔 하니까 14명 다 돌려줍니다. 그 정도로 굴욕적인 화친을 일단 제의를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을 합니다. 별무반을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보통 이제 시험에는 고려 때 12세기 여진족의 침입, 윤관, 별무반, 동북구성 끝 이렇게 하는데 이 별무반에 대한 좀 오해가 있어요. 별무반은 우리가 보통 알기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뭐 이렇게 세 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아까 말했던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외에도 도탕군, 철수군, 대각군, 무슨 군 엄청 많은 부대가 편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 오해입니다.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대로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이런 애들을 윤관이 처음 조직한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애들인데 그 윤관이 한 게 뭐냐? 얘네들을 완전히 대대적으로 재편성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기군이랑 신보군은 보통 이제 귀족의 자제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준 관료층이었어요. 그런데 이 귀족의 자제만 들어올 수 있는 신기군, 신보군의 벽을 허물어버린 문을 활짝 열어버린 거.
계급에 상관없이 능력만 되면 싸움 잘하고 능력 좋고 머리 잘 쓰고 이런 애들을 심지어는 노비까지 능력만 되면 들어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고려가 얼마나 열려있는 사회였는지 알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조선시대에서는 기록을 많이 남기지 않았어요. 왜냐면 조선은 고려보다 조금 폐쇄적인 사회잖아요, 신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분 상승의 길을 열어준 이 제도에 대해서 달갑게 생각을 안 했겠죠. 왜 안 썼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무반에서 신분에 상관없이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 이런 기록을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때 당시 고려의 왕이 그 화폐왕 숙종이었는데, 그 동생 그 스님 의천이 건의해가지고 해동통보, 무슨 사만통보 이런 거 만들고 나중에 은병 이런 것도 제작한 그 숙종이었는데, 이 숙종이 괜찮은 왕이었던 게 개경에서 직접 서경 평양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별무반이 이제 훈련되고 이런 과정을 직접 참관도 하고 순시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숙종은 과로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친을 맺고 별무반을 조직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고려가 전쟁을 하는데, 이때 고려의 작전명은 속전속결 후 방어입니다. 일단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첫 번째로 속전속결, 그러니까 괴멸을 시켜요 일단.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 괴멸을 시킨 자리에다가 방어 기지를 쌓아.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주민들을 이동시켜서 완전히 우리 땅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게 고려의 전략인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이거를 완안부 여진에 본대가 오기 전까지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작전명을 가지고 여기저기 막 공격을 하면서 여진족이 빼앗아서 우리 땅을 다 들쑤시면서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야근 짓도 많이 합니다. 어떤 짓을 하냐면은, 예를 들면 여진족 그 추장들 모아놓고 야 우리 화해 파티 하자 하면서 술판을 벌여. 여진족 추장들 다 불러놓고. 그런 다음에 화해 파티 하는 동안 이제 술을 거나하게 취해 있을 때 기습 공격에서 다 댕강댕강 죽여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저런 식으로 해서 어찌됐든 해서 성을 한 135개 정도를 뺐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까지 완강하게 저항했던 성이 석성이라는 성이 있었어요. 이 석성이 쉽게 함락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때도 갑자기 척준경이 재등장합니다. 자기 혼자서 성벽을 막 기어 올라서, 지가 무슨 스파이더맨 되면 막 기어 올라와가지고 암벽 등반 해가지고 딱 뛰어넘어서 추장들의 모명을 죽여버린 다음에 갑자기 여진족 성문이 열려요. 그때 고려가 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석성까지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로로 척준경이 왕한테 비단 30필이나 봐요. 30필. 엄청나죠?